결혼할 때 사랑만 볼지 경제력만 볼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 답은 뭘까? 결혼 정년기인 사람들 정말 고민 많을 거야. 도대체 이 남자랑 결혼을 해도 될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지. 잘 왔어. 언니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30대 중반 여성분이라면 아주 잘 들어야 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은 서로 무덤덤하거나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 그 이유를 알려줄게. 결혼은 사랑놀이 하는 게 아니고 동업이기 때문에 그래. 인생 동업. 인생 전반에 관한 동업자를 구하는 게 결혼이야. 장사할 때 동업은 경제만 동업을 하는 거잖아. 결혼은 경제뿐 아니라 생활도 같이 하고 가장 중요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를 같이 키우는 거야. 추구하는 인생이 다르고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자녀 양육에 대해 둘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 파탄 직전까지 싸우는 거지. 그래서 동반자를 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장사할 때 제일 친한 친구랑 동업하면 절교하고 파탄 나잖아. 친구랑 재밌는 건 잠깐이지 장사의 중요한 가치가 다르고 들어가는 노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에 그러다 보면 사이만 안 좋아지는 거야. 결혼을 사랑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정한다면 난 개인적으로 절친과 동업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그만큼 위험한 게 없어. 인생 동업자를 구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혼 전에 나를 아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나를 공주처럼 대접한다고 결혼하면 정말 위험해. 이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잖아. 근데 결혼하면 대부분 바뀌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대기업이나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회사 면접 볼 때를 생각해보면 돼. 그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잖아. 다들 어떻게 면접 보겠어? 잘 보이려고 무던한 노력을 할 거야. 엄청 잘하고 빠릿빠릿하게 대답하고 예의도 너무 차리고 평소 말투 안 나오지. 엄청 숨길 거야. 붙어야 하니까. 엄청 집중해서 최대한 잘 보이려고 노력할 거야. 근데 들어가서 정직원 됐어. 그럼 어떻게 해? 열심히는 하겠지만 시간 지나다 보면 내 성격만큼 하게 되어 있어. 내가 엄청 인정 욕구가 강하고 일에 욕심이 있으면 그만큼 매진하는 거고 원래 머리 굴리며 요리조리 PR 궁리하는 성격이면 그렇게 회사 생활 하겠지. 왜? 숨기기도 힘들고 피곤하고 이미 정직원 돼서 막 자르진 못하잖아. 남자들은 꽂힌 여자가 있잖아. 엄청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 여자를 놓치면 큰일 나겠다는 그런 심리가 생겨. 그래서 엄청 공을 들여 3년 사귀고 5년 사귀어도 충분히 공 들릴 수 있어. 왜? 연애할 때는 큰 위기가 없거든. 회사 끝나고 데이트만 하는데 위기가 뭐가 있어. 특별한 어려운 일이 없잖아. 그러니 공 들릴 수 있는 거 둘이 있을 땐 노는 거만 하니까. 노는 거 세상 편하잖아. 노는데 왜 싸워?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 이미 정직원도 됐어. 그리고 같이 살면서 바로 위기가 생겨. 생활 습관이 다르니 막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청소에 강박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집에 와서 추구하는 삶이 다른 거야. 한 사람은 일하고 왔으니 널브러져 쉬고 싶고 한 사람은 정리부터 하고 쉬어야 쉬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 거기서부터 싸우는 거지. 그리고 진짜 결혼의 시작은 아이 낳고부터야. 그때는 매일매일이 위기야. 여자는 호르몬부터 바뀌기 때문에 아이 낳으면 엄청 예민해져. 그 작고 연약한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호르몬의 변화로 많이 예민해진단 말이야.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아이의 존재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지만 압박감도 심하지. 남자도 마찬가지야. 부인과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게 생겨.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둘 다 심해져. 근데 몸도 같이 피곤해지는 거지.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잠도 못 자고 처음에는 만신창이가 돼. 그때 정서적으로 파탄이 많이 나. 서로에게 실망감이 많이 생겨. 특히 여자는 갑자기 약자가 돼. 왜냐면 모성애가 크거든. 그래서 여자가 많이 져주게 돼. 아기는 어리지. 이혼 당장 못하니까. 그걸 아는 남자들은 더 기세등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 여자가 이혼 웬만하면 못할 거 아니까. 그리고 부성애는 모성애를 이길 수 없어서. 이것 때문에 여자가 약자가 돼. 그러면 남자들은 정말로 본인 성격이 나오는 거야. 놀고 편할 때도 싸우면 말 다 했고 연애할 때 싸울 때 나왔던 상태 곱하기 10배보다 더 심한 상황을 매우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 그럼 인생 동업자이면 뭘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인성을 봐야 해. 사람 됨됨이. 이 사람이 기분이 밑바닥을 쳤을 때 에너지가 바닥이 됐을 때 나오는 인성.
아무리 기분이 바닥이고 힘들어도 사람한테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만한 사람한테 매우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잘 파악해야 해. 결혼하면 부인이 제일 만만한 사람이 되거든. 그걸 연애할 때 숨기는데 어떻게 보냐고. 나한테 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걸 유심히 봐.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도 물어보고 그 부모님들의 성격이 어떤지도 자세히 보고 유전력과 환경을 보면 95%는 예상이 돼. 물론 부모들이 성격이 정말 안 좋고 자라온 환경도 너무 열악한데 인성이 훌륭한 사람도 가끔 있지. 근데 그 가끔에 내 인생을 걸 순 없잖아. 확률적으로 95%를 보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옛 어른들이 집안을 본 거였나 봐. 그 집안의 성격들도 잘 보고 집안 말투들이 공격적이면 거의 대부분 결혼하고 나서 그 공격적인 말투를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무의식적으로 습득해서 그게 특별히 나쁘다는 것도 인지를 못하거든. 남자친구 집안 환경도 안 좋았고 내가 돌봐주고 싶고 다독여주고 싶고 그런 사람 많잖아. 평강공주 절대 안 돼. 내가 감싼다고 사람은 안 바뀌거든. 남자친구가 감동해서 노력이야 할 수 있겠지. 근데 사람 바꾸는 건 거의 어렵다고 보면 돼. 생각해봐. 나도 안 바뀌잖아. 그리고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평소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엄청 부당한 일 당했을 때 말고 별일 아닌데 특이하게 반응했던 적이 1년에 한 번 있었다. 그래서 그때 예민했나 보다 넘어갔다. 그거 잘 지켜봐야 해. 결혼하고 위기일 때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게 매일 나올 수 있는 엄청난 힌트야. 어떻게 사람이 실수를 안 해? 할 수 있잖아. 나랑 대입해서 잘 비교해봐. 나는 그런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정도를 잘 따져봐. 저 사람이 한 행동이 그날만 유독 욱해서 한 번만 그런 건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예의와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나한테는 잘하지만 남들한테 너무 인색하거나 이기적인 건 아닌지. 결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인성 문제인 것 같아. 외모나 키나 이런 게 별로였는데 착한 남자랑 결혼한 사람 중에 살면 살수록 남편이 좋다 이런 여자들 꽤 있어. 착하고 인성이 좋아서 점점 감사한 마음이 커지면서 존경스러운 거지. 두 번째, 경제력. 경제력은 지금 경제력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끈기와 성실성, 참을성을 보고 어떻게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회사만 다닐 건지 아니면 부업을 추가로 한다거나 나중에 퇴직하면 어떻게 할 건지, 미래에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금방 회사 그만두고 자꾸 장사한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성실성 문제를 잘 봐야 해. 은근히 회사 그만두고 12년 쉬고 이런 사람들 있어서 공부한다고 한다거나 장사한다고 하면서 편한 일 추구하는 사람들 있거든. 이거 잘 봐야 해. 스트레스에 취약하면서 회피형이 이런 경우들 있어. 세 번째, 자격지심 있는 사람. 애정 결핍 있는 사람 조심. 자격지심 있는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거든. 사는 거 하나하나가 피곤해. 그리고 애정 표현을 너무 많이 해서 나한테 약간 집착 있는 사람도 그걸 애정으로 생각하면 위험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야. 집착이 있는 건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불안감이 높은 거거든. 이걸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길 바래. 결혼할 사람은 마음이 안정적이고 평온한 그런 사람과 무난한 경제력 있는 사람을 구하고 서로 미래의 경제력을 맞춰서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걸 기본으로 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거 있잖아. 난 엄청 부자를 원해. 그러면 그 부분을 추가해서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따지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 미친 듯이 노력해야 해. 찾으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만약 1억짜리 피아노를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가게 세 군데 보고 살 거 아니지? 전국 방방곡곡 좋다는 피아노 파는 데는 다 가보고 사지 않겠어? 1억보다 훨씬 비싼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10억 넘는 가치 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야. 당연히 전국 방방곡곡 수십 명 꼼꼼히 보고 결정해야 해. 집에만 있고 오는 사람 몇 명 사귀어보고 결혼하면 안 돼.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후회 없이 노력하고 신중히 결정하길 바래. 특히 345살 되면 갑자기 조급해지잖아. 조급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적당한 것 같으니 그냥 결혼하지 뭐. 큰일 나. 2년 정도 늦어진다고 큰일 안 나니 꼼꼼하게 따져보길 바래.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잘 모르겠으면 결혼한 연예인 부부들, 결혼한 부부 나오는 커플 프로들 잘 보고 남자들의 장단점 잘 분석해봐. 그래서 결혼 잘한 것 같은 여자들 남편의 특징을 잘 봐서 그 특징 중점으로 찾아봐. 모두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래.